자, 이 문제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예상외로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글의 순서를 물을 때는 명사, 대명사의 관계를 잘 보고 관사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부정관사 어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에 요소에 배치되어져 있는 접속사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접속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인과관계의 의미인지, 아니면 내용을 뒤집어주는 역접이나 아니면 전환의 표현인지, 아니면 첨가나 아니면 부연의 설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과 크게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이나 아니면 사건의 흐름으로 문제를 서술해 놓은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땡큐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 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항상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 길면 예상외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좀 보다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생각해 두고 문제를 조금 풀어 나갔으면 한다. 이거는 후자에 관련된 유형의 패턴이다. 자, 일단 기본 센텐스를 먼저 보면 I was 10 years old and walking down Brooklyn 52nd Street with my aunt 해서 나는 10살이었고 그리고 브루클린의 52번가 거리를 내 숙모와 함께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As we approached the 13th Avenue, I saw scattered before us on the sidewalk at least 100 Batman collector cars 합니다. 자, approach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무엇을, 이 단어를 여러분이 딱 보면 기억을 떠올려야 되냐면 approach는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approach to나 approach at나 이런 표현에서 전치사가 들어갈 수 없고요. As we approached the 13th Avenue, 내가 13번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저는 I saw scattered before us on the sidewalk, 그 횡단보도 위에 before us, 우리들 앞에 I saw scattered, at least 적어도 100 Batman collector 카드를 보았습니다. 나는 흩어져 있는 한 적어도 100여 장에 해당하는 배트맨 컬렉터 카드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번 첫 번째 문장, B번 첫 번째 문장, C번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글을 읽어서 기본 센텐스 다음에 문장에서 무엇이 연결되어진지를 찾으면 거의 문제를 60%, 70% 이상 푼 거라고 이야기했다. 자, 길거리 가다가 배트맨 카드 봤어. A번 Normally I would have been indignant, argued, complained and railed against the ridiculous injustice of it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would have been 뭐뭐였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성내에는 화를 내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냈고 그리고 논쟁하였고 그리고 불평을 하였고 내가 railed against the ridiculous injustice of it all, 그것에 관련된 아주 멍청한 injustice, 부당함에 대하여서 내가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A번은 기본 센텐스 자리 다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길거리에서 배트맨 컬렉터 카드를 발견하였다, 내가 화냈었다, 이거는 중간에 내용이 생략되어지는 형태다, 그죠? B번 볼까? Amazed at my good fortune, I loved Batman cards. I greedily began scooping them up 해서, 자, 일단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서 scoop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scoop. 여러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떠먹는 국자 있죠, 그죠? 아이스크림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긁어가지고 콘 같은 데 위에 올려놓잖아. 그걸 스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통 그걸 스쿱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요리를 하실 때 사용하는 국자를 스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scooping them up 이라고 이야기할 때 scoop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뿐만 아니라 scoop이 떠올리다, 들다, 모으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으로는 무언가를 뜨는 거죠, 그죠? 근데 구문 자체가 scooping them up이라고 해서 them이 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up이 문장에서 부사기 때문에 scooping them up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어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대명사일 경우는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가운데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항상 그런 표현들이 많았었습니다.
Amazed at my good fortune. 야, 나 행운에 굉장히 놀라서 내가 배트맨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I greedily 나는 탐욕적으로 began scooping 되면 내가 그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100여 장에 해당하는 배트맨 컬렉터 카드를 내가 막 급히 주워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B번은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받고 주워 담았다. I did so.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위에 나오는 것은 배트맨 컬렉터 카드를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일단 B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문제를 풀면 됩니다. But 그러나 almost immediately I felt a gentle tug on my arm입니다. 그러나 저는 즉시 제가 아주 부드러운 tug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로 잡아당기다의 뜻이거든요. 턱은 잡아당기다의 뜻인데 여기 나온 턱이라는 것이 명사적인 의미로 잡아당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내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는데 I know how much you want those cards.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이 그 카드를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My aunt said. 내 숙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somebody may have dropped them. may have pp라는 표현은 뭐뭐였을지도 모른다의 뜻이죠. 누군가가 have dropped them. 그것들을 떨어뜨렸을지도 몰라 우연히. 그리고 that person. 그 사람은 would be sad to find them gone. 야, 그 100여 장에 해당하는 배트맨 컬렉터 카드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굉장히 슬플 것이야. Just like you would be. 만약 you were that person. 네가 그 사람이었으면 you would be. 네가 그럴 것처럼 굉장히 아마 슬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숙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는 말이 안 됩니다. 10번은. Normally I would have been indignant, argued, complained and railed against the ridiculous injustice of it all이라고 해서 평상시 같았으면요. 나는 굉장히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소리 지르고 논쟁하고 불평하고 railed against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의하냐면 그 멍청한 ridiculous 부당함에 대해서 누가 이거 떨어뜨린 건데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I dropped the cards. 내가요 카드를 다시 놓습니다. Gave my head a shake 합니다. 내 머리에 흔듦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 내가 숙모가 내한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충분히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 같죠. 원래 shake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가로 흐르다라고 하는 내용의 표현인데 여기서는 해석상으로 보면 수긍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숙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Yeah, you're right. 숙모 말씀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10번입니다. I did so.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10번이요. 여기서부터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something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About the way she spoke. 그녀가 숙모가 나한테 말했던 어떤 것. The way she spoke. 그녀가 말하였던 방식에 관한 것. How her words conveyed concern for the card's rightful owner입니다. 됐지? 그녀의 말이 그 카드의 진짜 소유주에 관련된 그 카드의 주인에 관련된 concern, 걱정과 염려를 전달하였던 방식에 관련된 어떤 것. 무엇뿐만 아니라 sympathy for my feelings of impending loss입니다. impending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긴박한 혹은 급박한, 임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impending loss라고 이야기하면 임박한 손실에 관한 my feeling, 내 느낌들에 대한 but also 무엇뿐만 아니라 동정뿐만 아니라 이모가 숙모가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했던 방식에 관한 어떤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도 나한테 말했던 방식 그리고 그 카드의 진짜 주인의 감정에 대해서 나한테 전달했던 그런 방식이 reached right into me 합니다. 동사가 reach가 문장에서 동사입니다. 됐죠? right into me. reach는 어디에 도달하다의 뜻이거든요. right me. 직접 나에게로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수긍을 하게 되었어요. I sensed but did not fully understand at that time. 중간에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콤마가 나와 있는 것 자체는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콤마는 어려우면 제외시켜 놓고 해석을 하더라도 전체 문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I sensed that I had just been hit by great teaching입니다. 나는 that 이하는 접속사거든요. 내가 had just been hit by great teaching, 아주 상당한 가르침에 의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내가 상당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sense, 느꼈다. 근데 중간에 무엇인가 부연 설명해 주고 싶은데 but did not fully understand that time입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서가 B번과 A번과 C번의 순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답은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